안녕하세요, 백스입니다. 오랜만에 영상을 올립니다. 오랜만에 영상인데 뭘 찍을까 하다가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2023년 울산 입주 물량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이번 영상의 주제는 23년 울산 입주 물량이 되겠습니다. 뭐 많이들 알고 계시죠? 올해 울산에는 그러니까는 그 앞전에 3년 정도 입주 물량이 많이 없었었죠. 그러다가 올해 23년도에 입주 물량이 좀 많습니다. 8,786세대가 되겠죠. 23년도에 입주 물량이. 4월 달에 문수로 대공원 에일리트를 시작으로 해서 11월 달에 율동지구 한신더유까지 해가지고 총 8,786세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죠. 울산 사람들뿐만이 아니고 외지 사람들도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울산에 임장을 많이 오는 것 같습니다. 울산은 아마 올해가 역대급으로 가장 재미있는 한 해가 될 것이고 그 이후에 24년, 25년, 26년도 입주 물량을 보시면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울산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 입주 물량 중에 2625세대가 중구에 있고 다음에 2687세대가 동구에 있죠. 이것도 굉장히 재미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지금 부동산 시장 상황에서는 울산이 많은 사람들한테 공부하기 정말 좋은 시장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광역시고요. 100만이 넘고 인구가 100만이 넘는 곳이고 입주 물량이 많은데 그 앞전 입주 물량이 없었고 올해 입주 물량이 많은데 입주 물량의 대부분이 동구와 중구에 몰려 있고 그리고 올해가 지나면 다시 입주 물량이 줄어듭니다. 이것도 굉장히 관전 포인트가 될 거기 때문에 울산을 많은 사람들이 많이 관심 있게 보는 것 같습니다. 문수로 대구온 애인들이 얼마 전에 사전 점검을 했죠. 사전 점검을 했고 4월 달에 입주를 시작을 합니다. 384세대. 지도를 잠깐 볼게요. 지도상에 보이시는 여기 정 가운데 보이시죠? 문수로 대구온 애인들 23년 4월 예정입니다. 384세대. 지역주택조합으로 추진된 현장이고 일반 분양 당시에 굉장히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던 현장입니다. 분양권 프리미엄이 굉장히 높게 형성이 되어서 거래가 되었고요. 지금도 높게 거래가 되어 있죠. 근데 뭐 분양권은 알다시피 이제 양도세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분양권이 활발하게 거래가 되는 시장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 전까지도. 그래서 지금도 뭐 그렇게 활발하게 거래가 되는 상황은 아닌데 그래서 뭐 시세를 가늠하기는 사실 조금 힘들지만 그리고 지금 이쪽 지역에서 신규로 입주하는 이제 상위급지 울산에서 상위급지로 속하는 곳에 신규로 입주하는 현장이기 때문에 분양권을 전매하시기보다는 들고 가는 게 맞다고 보죠. 들고 가는 게. 입주하실 분들은 입주를 하시겠고, 뭐 전세를 주실 분들은 전세를 주시겠지만, 비과세까지 들고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저도, 제 생각에도. 아니면은 실거주 하실 분들은 그냥 새 아파트이기 때문에 쭉 계속 거주를 하셔도 될 만한 입지이기 때문에 계속 들고 가실 거라 봅니다. 여기 바로 옆에 여기 지금 공사하고 있는데 아르티스도 후분양을 할 건데 아르티스도 후분양을 하게 되면 같이 영향을 미칠 거고요. 그리고 여기 26년도 6월 입주가 예정되어 있는 문서 푸르지오 원피스까지 입주를 하고 그다음에 여기 앞이죠. 이쪽에 롯데캐슬 그랑파르크도 분양을 하고 이렇게 하면 이 주변에 이제 그 상주 인구가 많이 늘어나겠죠. 거주 인구가 많이 늘어날 거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좋아질 거기 때문에 들고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 다음 입주를 하는 게 여기 지금 KCC 스위치 웰치타워인데 요게 4월달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제가 요거를 만들 때는 12월달이었는데 요거 입주가 좀 한 두 달 정도 연기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4월이 아니고 6월달에 입주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6월달에 스위치 웰치타워는 동구에 있죠. 동구로 가보겠습니다. 울산대학병원 앞쪽에 있죠. 여기 있는 게 스위치 웰치타워 2단지 주상복합이죠. 오피스텔하고 같이 있는데 주상복합이고 380대 23년 6월달로 예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한 두 달 정도 입주가 지연이 되었는데 토목공사 과정에서 안반이 나와서 그 안반 때문에 공사가 조금 더 딜레이가 되는 바람에 두 달 정도 연기된 것 같습니다. 여기는 이제 그 옆에 스위첸 1단지가 입주를 했고 그 옆에는 저는 KCC 스위첸이 입주를 했습니다. 이것도 옆쪽으로 뭐 전에 현대 홈타운이라든지 대경 넥스빌 이렇게 있어서 그리고 바로 뒤편에 뭐 많이들 아시는 것처럼 울산대학병원이 있죠. 암센터도 있고 조금 더 위쪽으로 올라가면 현대백화점이 있고 그래서 분양 당시에는 조금 미분양이 났기 때문에 조금 고전을 했는데 그렇지만은 뭐 미분양이 나서 좀 있다가
상승장을 화랑장을 맞으면서 미분양이 싹 소진이 되었죠. 그래서 투자자들도 좀 제법 들어간 것 같은데 손바뀌면 그렇게 많이 일어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입주 때 제 개인적인 생각에 조금 전세 물량 때문에 고생을 조금 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되는 아파트이긴 합니다. 이어서가 아니죠. 6월달 입주를 하는데 그 바로 전에 5월 말부터 입주인 걸로 알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울산 사람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있는 지열시티자이가 올해 입주를 하죠. 2687세대. 요거 그냥 다 일반 분양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그 위치를 보면 스위치 웰치타워에서 좀 더 위로 올라가서 서부동 쪽에 있죠. 이렇게 보시면 요 위쪽이 1단지고 여기 아래쪽이 2단지가 되겠죠. 여기 앞쪽에는 성원 샹떼빌이 있고 여기 지얼시티 뒤편으로는 서부 패밀리 1차, 서부 패밀리 2차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서부 패밀리 뭐 사람들은 줄여서 서팸이라고 하는데 서팸 아파트가 있고 큰마을 저선지라든지 초중고 다 몰려 있고 아무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의 관심입니다. 저도 사실 굉장히 기대를 합니다. 분양 당시에도 사람들이 이제 많이 관심을 많이 나타냈었죠. 그리고 많이 아시는 것처럼 투자자도 많이 들어갔죠. 사실 뭐 투자자 안 들어갔다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그렇고 투자자도 많이 들어갔습니다.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되겠죠. 그런데 작년 하반기부터 해가지고 올해 지금 현재까지도 그 분양권 거래가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나면서 그 분양권에 대한 손바뀜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분양해가지고 6개월 전매 풀렸을 때 전매 풀린 시점에도 굉장히 많은 그 분양권 전매가 일어났었는데 입주를 앞두고 있는 지금 시점에도 굉장히 많이 활발하게 분양권이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제가 모르겠는데 아마 전국에서도 손꼽힐 정도로 분양권 거래가 활발한 아파트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래도 자이죠. 자이고 2600세대 세대수도 크고 1, 2단지로 구분되어 있다 치지만 1단지, 2단지만으로도 1단지도 1371세대, 2단지도 1316세대. 그러니까 각 단지별로도 1000세대가 넘는 대단지이고 그리고 자이 브랜드를 가지고 있고 조경시설도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전 점검하게 되면 저도 굉장히 구경을 가고 싶은데 저는 분양권을 안 들고 있기 때문에 사전 점검을 구경 갈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아무튼 굉장히 많이 기대가 됩니다. 조경시설이 굉장히 놀이터라든지 나무 이런 조경시설이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물론 세대 내부도 굉장히 좋겠죠. 그래도 자인데 그래서 많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들 아시다시피 자이 이후로 동구에는 24년도, 25년도, 26년까지도 입주가 예정되어 있는 아파트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26년도에 입주를 하려면 지금 오픈을 해야 되는데 대우건설 440억 다들 아시는 것처럼 그런 이슈 때문에 많이 몸을 사리고 있죠. 건설사들도. 그리고 금융 쪽에서도 몸을 많이 사리고 있기 때문에 동구 지역에 26년까지 제가 보기에는 입주 물량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분양을 해야지 그때 입주를 하는데 없을 거기 때문에 입주장만 무사히 잘 건너가면 전세 한 바퀴 돌아오는 25년에도 크게 문제없이 다 넘어가고 그러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이게 입주장 때 전세를 싸게 주기에도 아직 임대차 3법이 살아있기 때문에 싸게 주게 되면 2년 지난 25년도에는 동구뿐만 아니고 울산 전체적으로도 입주 물량이 좀 줄어드는 시기라서 전세가가 어느 정도 반등할 시기인데 입주장 때 전세를 싸게 주게 되면 2년 뒤에 지나서 5%밖에 못 올려서 받으니까 전세가를 무한정 싸게 해서 전세를 놓기도 좀 애매하죠. 주인 입장에서는. 그래서 좀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세가가 좀 약세를 보일 것 같긴 하지만 제 생각에는 매매가는 약세를 보이지 않을 수도 있겠다. 이게 이제 뭐 자이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울산 시장에 올해 제가 조금 유심히 보는 부분인데 전세가는 약세를 보일지라도 매매가는 약세를 보이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예전에 입주할 때 빅3 전세가나 새 아파트 입주장 때 전세가나 여기 있었던 전화홈타운이라든지 넥스트빌 대경 넥스트빌
이런 아파트의 전세가가 되게 비슷했습니다. 그때는 조정 경기가 화랑이어가지고 조정 경기 사이클이 올라갔던 시기라서 좀 동구 쪽으로도 이제 일거리도 많고 인구도 많이 유입되던 시기여서 전세가 방어가 어느 정도 됐는데 올해 조정 경기 사이클이 어떻게 앞으로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좀 방어가 전세가 방어를 좀 해줄지 만약에 전세가가 약세를 보인다고 치면 매매가는 어느 정도 약세를 보일지 제 개인적으로는 매매가는 약세를 안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는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입주하는 게 6월 달에 동구 울산 베스티안 같은 경우는 요거 여기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었죠.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고 99세대 양이 많지 않아서 크게 뭐 시장에 충격을 줄 정도는 아닙니다. 그리고 울산 베스티안이 울산 1호 가로정비 주택 사업입니다. 물론 분양은 여기 있는 번영도 센텀파크 엘리들이 제일 먼저 했지만 번영도 센텀파크 엘리들은 울산에서 1호로 분양한 가로주택 정비 사업 현장이고 실제로 1호로 이제 사업 승인인가 그거 받은 현장은 울산 베스티안이 1호 사업장입니다. 요거 로얄 맨션인가 조금 안전 진단 문제 때문에 안전 문제 때문에 허물고 새로 지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거는 물량이 많지 않아서 크게 시장에 충격을 주진 않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입주하는 게 남구의 더샵 번영로 센트러죠. 6월에 입주를 예정하고 있고 632세대입니다. 남구로 갈게요. 좀 화면을 좀 넓게 보면 여기 좀 당겨서 보면 여기 보이시죠? 더샵 번영 센트로 아파트입니다. 632세대 6월달 입주를 예정하고 있고요. 지금 바로 옆에 보시면 번영로 하늘차가 입주를 했죠. 입주를 다 하고 요쪽 들어가는 요쪽 길, 요 길도 확장을 해가지고 도로를 포장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좀 정비가 잘 되어 있죠. 그래서 그 이후에 여기 6월달 입주를 하기 때문에 여기 더샵이랑 하늘채만 해도 1400세대가 넘죠.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유동인구가 좀 많이 증가할 거고 주거인구, 상주인구도 많이 증가하겠죠. 그리고 여기도 여기는 이제 지역주택 조합으로 추진되는 현장이라서 조합원 입주권이 있고 일반 분양 분양권이 있는데 상대적으로 분양권 거래가 많이 안 일어나고 있죠. 지열시티 자이라든지 다른 뭐 아파트보다는 이 분양권의 조금 특징이긴 합니다. 지오시티 자이는 워낙 그 세대수가 많기 때문에 거래가 좀 많이 일어나는 걸 수도 있긴 한데 더샵 번영 센트로나 문수레틀 같은 경우는 분양권이 많이 거래가 안 되었죠. 그거는 뭐 이제 분양권이 양도할 때 세금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것도 그렇고 문수레틀도 그렇고 크게 팔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제가 보기에는 크게 팔 이유는 없다고 보기 때문에 들고 계신 분들은 이제 입주하시고 뭐 전세 넣으실 분들은 전세 잘 맞춰서 내시면 똑같이 드리는 말씀인데 25년도에는 입주 물량이 많이 없기 때문에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8월달에 온양발리 하장리스 더 퍼스트가 442세대인데 이것도 지역주택 조합이죠. 온양발리 온양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온양발리 한양리스 더 퍼스트 442세대 23년 8월 입주 예정입니다. 5개 동에 29층이 최고층이고 온양 서희 스타일스 바로 옆에 있죠. 그리고 여기 옆에 또 온양발리 신들 해피트리 더 루츠 아파트가 24년 12월에 예정하고 있습니다. 848세대. 제가 알기로는 여기 도루츠 아파트 요 앞쪽에도 아파트가 생기는 걸 알고 있는데 그리고 여기 대한 삼지구 이쪽에도 아파트가 생기는 걸 알고 있는데 온양 쪽에는 계속 공급될 땅이 좀 많아가지고 좀 계속 여기 좀 예정이 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온양발리 한양리스트 아파트도 여기는 지역주택조합인데 일반 분양을 했는데 조금 미분양이 나 있죠. 그래도 조합원들이 있기 때문에 건물을 짓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습니다. 건물은 다 올라갈 겁니다. 나중에 분양권 같은 경우는 뭐 준공하고 나서 여러 가지 조합에서 결정하겠지만 여러 가지 방식으로 아마 계속 분양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중구 쪽에 번영로 센트리지죠. 그러니까 올해 입주하는 아파트 중에 투톱 지오시티자이랑 번영로 센트리지인데 9월달에 번영로 센트리지가 2625세대 입주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중구 비공호 재개발 지역의 중구 비공호 재개발 정비 사업이었죠. 그래서 일반 분양을 해가지고 일반 분양을 성공적으로 마쳤죠. 중구 센트리지로 가보겠습니다. 여기입니다. 잘 보이시죠? 서독7공원 있고 여기가 5단지, 1단지, 2단지, 3단지, 4단지 이렇게 2625세대입니다. 중구 비공호 재개발 정비 사업이었었고요. 아마 울산에서 처음으로 재개발 사업이 입주를 하는 아파트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건물은 다 골조는 다 올라간 상태이고 조금 있으면 도색을 진행을 하고 내부 이제 정비 이제 하고 조경 공사 하고 그러겠죠. 그래서 입주를 예정을 할 텐데 여기도 사실 기대가 많이 되죠. 그리고 며칠 전이죠. 불과 며칠 전에 분양권인데 7억 5천에 거래가 되면서 굉장히 그날 하루 핫 이슈였었죠. 핫 이슈. 굉장히 뜨거웠던 이제 논쟁 여러 가지 뭐 설왕설래도 좀 있긴 했었는데 그런데 뭐 그 중개하시는 중개소장님들 여러분들이 이제 그 증언이라 그래야 되나 확인을 시켜줘서 실제 거래된 게 맞다 그렇게 해줘서 이제 7억 5천에 거래가 되면서 여러 가지 뭐 입주권이라든지 분양권이 조금 낮은 그러니까 7억 5천보다 조금 낮은 금액대들은 좀 매물을 이제 거두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센트리지를 사시는 분들을 들고 계시는 분들도 그렇고 사시는 분들 살려고 하시는 분들 사시는 분들도 그렇고 심리는 그렇죠. 내가 중구에 살아야 된다 그러면 중구에서 대장으로 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울산에서는 사실 이런 대규모 정비 사업이 크게 진행되기가 쉽지도 않고 하기 때문에 뭐 단지로 나눠져 있다고는 치지만 그래도 2600세대 센트리지 단일 아파트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가야 된다 그러면 대장으로 가야 되고 중구에 계속 살아야 되고 울산에 계속 살아야 된다 그러면 내가 살고 있는 그 지역의 대장 아파트로 가는 게 맞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죠. 향후에 시세가 받쳐준다 그러면 센트리지 가장 먼저 치고 갈 가능성이 높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많이들 관심을 가지고 제가 어떤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봤는데 입주장 때 낮은 프리미엄으로 매수를 하려고 기다리는 사람이 5조 5억 명이다. 그래서 그렇게 사기 힘들 거다라는 얘기를 좀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도 똑같습니다. 아까 제가 그 지오시티 자이 할 때 얘기했던 것처럼 전세가는 약세를 보이겠지만 매매가는 약세를 안 보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7억 5천에 거래가 됐기 때문에 그 이상의 그러니까 이제 조건이 비슷한 뭐 단지라든지 향, 동, 층 그런 게 따라서 조건이 비슷한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들고 계신 분들은 그거보다 낮은 가격에 파실 생각이 없으시겠죠. 그리고 뭐 좀 더 들고 가서 2년 후에 비과세로 매도하신다고 생각하시면 2년 후에 동일하게 중구에도 입주 물량이 없습니다. 그러면 2년 후에 조금 이제 전세가가 좀 올라오고 반등했을 때 매도를 하시는 전략을 가져가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들고 가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들고 가는 게. 그 다음에 입주를 하는 아파트가 이제 10월달에 태화강 유보라 펠로티움입니다. 10월달에 455세대인데 요거는 이제 태화강변에 있죠. 오정 지하차도 쪽에 거기에 태화강 유보라 펠로티움인데 세계동이고 455세대입니다. 지역주택조합이고 요게 그 주상복합인데 태화강이 보이는 쪽하고 안 보이는 쪽하고도 그 일반 분양 때도 보면 가격 차이가 좀 있었죠. 그리고 지역주택조합 입주권은 많이 아시다시피 그 자격 조건이 있기 때문에 거래하기가 상당히 좀 까다롭습니다. 그거는 뭐 문수레들도 그렇고 더샵 번영 센터로도 그렇고 이것도 그런데 조합원 입주권은 이제 자격 조건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거래하기가 좀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분양권 쪽으로 좀 거래가 되는데 여기는 사실 그 태화강이 보이는 쪽하고 안 보이는 쪽하고 좀 시세 차이가 좀 나긴 할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지금 여기 이제 주상복합이다 보니까 밑에 하부층에 그 상가를 지금 분양을 하고 있는데 상가 분양이 좀 잘 되어야지 되는데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하네요. 어차피 그 상가 분양가 자체가 조합 사업비로 다 들어가서 이 사업을 진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상가도 좀 잘 돼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합원들 입장에서 이제 분담금 문제 때문에 그런 게 좀 잘 상가 분양도 좀 잘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층으로 해가지고 태양광이 잘 보이는 태양광 전망이 잘 보이는 세대들은 프리미엄이 높게 형성이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입주 후에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쪽이 이제 강북 방향인데 이쪽에 되면 해가 남쪽에서 이렇게 지니까 여기는 이제 조망도 확보가 다 되고 일조권도 확보가 다 되죠. 그래서 충분히 이제 태양광이 보이는 건 가치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이 이게 율동지구 한신도유인데 요거는 이제 11월 달에 1082세대인데 여기는 제 생각인데 이게 그 전매 제한이 원래 있어서 안 나와야 되는 건데 만약에 3월 달에 그 전에 이제 그 부동산 정책에 나온 것처럼 그 3년이 1년으로 줄어들어서 이거 공공택지는 3년인데 전매 제한이 1년으로 줄어들게 돼서 만약에 전매가 풀려서 전매가 나오게 되면 제 생각에는 오히려 더 안 좋지 않을까. 그냥 전매 안 돼서 이 분양가가 공공택지였기 때문에 공공택지 그 도시공사에서 공급하는 택지였기 때문에 분양가 상한제 지역에서 분양가가 좀 쌌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전매 안 되고 입주장을 무사히 마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은데 아 이거 조금 전매가 돼서 혹시라도 시장에 물건이 나오게 되면 조금 안 좋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냥 분양권 거래 안 되고 입주 때 그냥 다 입주하고 전매 안 되니까 다 입주해야 되겠죠. 입주해가지고 딱 그 물량 딱 세팅해가지고 끝나버려야지 2년 정도 지났을 때 북구도 입주 물량 없거든요. 여기 없잖아요. 없기 때문에 이게 시세가 탁 받쳐주고 그리고 아파트가 그 적용 시설 같은 것도 그렇고 입대이 구성돼 가지고 아파트를 조금 그 아기자기하게 꾸미고 뭐 크리스마스 때 크리스마스 트리 장식 같은 것도 하고 뭐 젊은 사람들 많으면은 여러 가지 뭐 어린이라든지 이런 그런 뭐 행사 같은 거 자리 잡으려면 한 3년 정도 되면은 좀 자리 잡거든요. 그 나무들도 풍성하게 자라고 해서 아파트 단지 내부 돌아다니면 조경도 좀 예쁘고 봄 되면 꽃도 좀 예쁘게 피고 하는 시기라서 그렇게 돼서 뭐 매도 전략 갖고 계신 분들은 요 시기에 매도를 하시는 게 제일 좋기 때문에 전매가 안 풀리는 게 제 개인적으로는 좋을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전매를 하실 분들도 있으시겠죠. 전매를 사시려고 하시는 분도 있을 거다 한데 제 개인적으로는 전매 안 하고 그냥 들어가서 사셔가지고 조금 세팅이 된 이후에 안정적으로 아파트가 자리 잡은 이후에 거래가 되는 게 그 뒤 물량도 없고 하니까 좀 안정적이지 않을까. 좀 더 시세를 잘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람들 생각은 다 다르니까 좀 더 지켜봐야 되겠죠. 위치는 율동지구입니다. 여기 도시공사에서 조성하는 거고 여기 지금 한신도시만 나오는데 여기 임대 아파트도 몇 개 있는데 행복주택이랑 이쪽에도 있고 지금 보면 여기 펜스 쳐서 공사 많이 하고 있죠. 그리고 여기 효정중학교랑 마이스터 고등학교가 있고 그리고 이 뒤편으로 길 이렇게 있는데 길 이렇게 있어서 위도유 아파트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여기 어디냐 하늘채 쪽이랑 해서 굴다리로 해가지고 연결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요 위로 올라가면은 양떼목장 있죠. 양떼목장 여기 있는데 지도에 상에 양떼목장 보이시죠? 저도 안 가봤는데 여기 위로 올라가면 양떼목장도 있고 아무래도 자동차 쪽 앞이니까 자동차 쪽 근무하시는 분들은 좋으시겠죠. 그리고 요쪽 연포로 따라서 쭉 가면 이제 동구 쪽에 직장이 있으신 분도 괜찮을 것 같고요. 위쪽으로 오토밸리로 타러 쭉 가면 오토밸리로 타고 쭉 올라가면 여기 뭐 모듈화 산업단지라든지 효문공단 그리고 좀 더 올라갔을 때 여기 중산동에 있는 중산산업단지라든지 이쪽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매호산업단지 이쪽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충분히 생각해 볼 만한 거주지이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전매 안 풀리고 그냥 쭉 가서 입주해 가지고 딱 세팅 끝나고 시세를 형성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전매가 만약에 법안이 통과가 되어서 전매가 풀린다 그러면 시장에서 반응이 어떨지 저도 궁금합니다. 이렇게 해서 23년도 8,786세대 물량을 한번 훑어봤습니다.
그리고 24년도인데 24년에는 3652세대 정도가 입주를 합니다. 그리고 25년도에는 2939세대, 26년도에는 2439세대, 27년도에는 602세대인데 힐스테이트 문수로 센트럴은 사업을 철회했습니다. 요 27년도 물량은 없는 거고요. 그리고 24년도 물량 중에 좀 지켜봐야 될 게 2편에서는 서울산 파크 그란데, 그 다음에 번영도 서안리다운 프레스티지 요건데, 요거 제가 왜 얘기하는지는 아시죠? 미분양 나 있거든요. 번영도 서안리다운 프레스티지는 109세대인데 요거는 입주라기보다는 공사를 모르겠네. 공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2편의 세상 서울산 파크 그란데는 좀 지켜봐야 됩니다.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25년도 대공원 한신도유 무스로 금옥 올린 더 퍼스트 빌리브 리버란트 덕화역 시넬페트리 도루츠 지켜봐야 됩니다. 여기 중에는 덕화역 시넬페트리가 최근에 조건을 파격적으로 변경하면서 좀 분양이 좀 많이 되고 있는 걸로 제가 안테나를 세워봤는데 들리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26년도에는 문수로 프로지 오픈패스를 완판 쳤으니까 됐고, 여기 미분양 통계 보면 두 세대 미분양으로 나와 있거든요. 요거 입주 때 제가 보기 입주 때 할 것 같은데 좀 히트치지 않을까 생각해보고, 옥동 경남 하나스빌 좀 얘기하기 좀 조심스러워서 건너뛰고, KTX 후방 아이유셀 퍼스트 저도 궁금합니다. 모델하우스는 리뉴얼 오픈 대기 중이라도 문을 닫아놨습니다. 홈페이지도 닫아놨고요. 저도 궁금하네요. 리뉴얼에서 어떻게 나올지. 입주 시기를 좀 가늠하기 좀 힘들지 않을까. 미분양 나와 있는 아파트들은 좀 지켜봐야 됩니다. 그리고 다운지구인데 신이타 얼마 전에 여기 지나왔는데 신이타 쪽에 크레인 올라가서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 다음에 다운지구 B2 5밀린인데 여기가 작년에 사전 청약을 했었고 올해 5월달에 본 청약을 예정했었는데 6월달로 연기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입주도 조금 연기가 되겠죠. 연기가 되는데 지켜봐야 됩니다. 이거 사실 지금 요즘 이게 뭐가 문제냐면 미분양도 미분양인데 공사비가 사실 공사비 때문에 다운지구 물량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따로 한번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요새 공사비가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제가 뭐 별도로 또 다르게 또 드리고 싶은 말은 있는데, 이거 지금 올해 입주하시는 이거 아파트 이거 있잖아요. 이거 들고 계신 분들 그냥 들고 계세요. 이거 같은 값으로 못 짓습니다. 이제는 이거 다 올랐어요. 공사비가 다 올라가지고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같은 돈으로 같은 그레이드의 아파트를 짓지 못한다. 그러면은 원자재값 내려가면 공사비도 내려가지 않겠나. 안 내려갈 것 같은데. 소주값 올라간 거 안 내려가잖아요. 담배값 올라간 거 안 내려가고. 물가는 올라가면 다시 안 내려오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공사비는 잘 안 내릴 것 같아요. 금융비용은 내려갈 수는 있어요. 아파트 지을 때 금융 조달하는데 금융비용은 좀 내려갈 수는 있는데 공사금액은 안 내려갈 것 같은데, 인건비는 계속 오르는 거 확정이니까 인건비도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밑에 걸 보면 영상이 길어지네. 짧게 만들려고 그랬었는데 울산시 가구주 연령별 변화입니다. 출처는 통계청이고요. 보시게 되면 나이대별로 5살 단위로 끊었습니다. 5세 단위로 끊었고 22년도부터 2030년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관심있게 보는 연도는 26년도입니다. 26년도에 보시면 30세에서 34세 23년도에 28,000인데 쭉쭉 줄어들어서 27,000이죠. 많이 안 줄어들죠. 많이 안 줄어듭니다. 35세에서 39세는 계속 쭉 늘어나서 28년도까지 늘어납니다. 그래서 29년도에 조금 줄어들죠. 그리고 2030년대에도 조금 많이 안 줄어듭니다. 이 세대가 가장 아파트를 많이 사는 세대인데 26년까지 28년 이렇게 많이 안 줄어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세대가 좋아할 만한 아파트, 이 세대가 30에서 34세, 35에서 39세, 이 세대가 좋아할 만한 아파트, 이 세대가 좋아할 만한 입지, 그 입지에 내가 뭔가를 갖고 있다 그러면
안 파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안 파는 게. 그리고 이것도 통계청 자료인데 울산시 가구수가 2022년 기준을 했을 때, 그 다음에 26년 기준을 했을 때 3인 가구 보세요. 3인 가구. 요새 3인 가구가 많으니까 많이 안 줄어들죠. 많이 안 줄어듭니다. 전체 울산시 가구 수는 2032년까지 증가했다가 2032년 이후 2033년부터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1인 가구하고 2인 가구는 이때까지 증가, 2040년하고 2042년까지 계속 증가했다가 줄어들죠. 그러니까 1인 가구는 청년층이 혼자 사는 사람보다는 나이 들어서 홀로 되신 분들이 많이 증가하니까 사실 1인 가구를 적극적인 주택 수요, 주택 구매층이라고 보기 좀 힘든데 그냥 그 집에 계속 사시겠죠. 계속 사시고 2인 가구보다는 3인 가구, 4인 가구가 중요한데 4인 가구는 22년도에 7만 5천이었다가 뭐 그 전에부터 계속 줄어듭니다. 계속 줄어들어. 계속 줄어들죠. 계속 줄어드는데 3인 가구는 보면 26년까지 많이 안 줄어들어요. 많이 안 줄어들죠. 그러면 요 앞에 세대수 나이 비교했을 때 3인이면 엄마, 아빠, 애가 한 명. 나이는 30세에서부터 39세. 요 사이. 사람들이 좋아하는 아파트, 좋아하는 주거지역. 거기에 내가 뭔가를 들고 있다. 내가 거기 살고 있다 그러면 계속 거기에 사시거나 그 물건을 투자 물건으로 들고 있다 그러면 계속 들고 있는 게 맞겠죠. 그게 결국에는 이렇게 23년도에 입주하는 아파트 중에는 괜찮은 것들은 들고 가는 게 맞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오늘은 2023년 입주 물량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얘기하다 보니까 24년, 25년, 26년까지 알아봤네요. 다음 영상은 아마도 23년도에 분양을 예정하고 있는 아파트들에 대해서 알아보는 영상이 될 것 같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겠습니다.